안녕하세요.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건물은 저희 동네 도서관 건물이에요. 아이들 어렸을 때는 참 도서관에 많이 다녔어요. 왜냐면 미국 도서관은 약간 놀이터처럼 되어 있거든요. 어린 아이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, 그리고 무료 수업도 잘 돼 있어서 도서관만 잘 활용하더라도 육아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.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,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.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 도서관을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좀 저도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, 이날은 제가 한국어 책 모아있는 섹션에 가가지고 확인할 게 있어서 갔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국의 문화인 것 같은데, 지역 작가들은 자기 동네 도서관에 자기가 쓴 책을 기증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책을 빨리 기증을 해야지. 근데 이제 막 차일피일 미루다가 드디어 지난 11월에 기증을 하고 왔어요. 로컬러서. 이렇게 지역 작가의 책은 스티커도 따로 붙여줘요. 로컬러서라고. 그런데 이게 또 기증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도서관에 입고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또 나름의 절차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관한 정보와 작가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하고,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이게 확정이 되면 메일이 오거든요. 그런데 이제서야 확인을 하러 갔던 거였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기증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은 게 바로 레저 시커라는 책을 통해서였어요. 사실 이제 저희 동네는 한국어 책이 많지가 않아요. 특히 이제 신간 같은 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, 이 책이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. 그때 제가 미국인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 갔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, 이 신간이 이렇게 올 리가 없을 텐데, 이제 그러고 봤는데, 이 작가가 마이클 저드리언이라는 작가거든요. 미시간 출신이에요.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. 영화도 있고. 이 작가가 기증을 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. 아무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게 또 막 수개월이 걸리게 됐습니다.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제 책이 지역 도서관에 이렇게 소장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. 혹시 저와 같은 지역 주민이시라면 지역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북클럽을 하고 있거든요. 저는 예전에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할 때처럼 정신이 없을 줄 알았어요. 북클럽을 하면. 근데 생각보다 어수선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 맞으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하고요. 미국 제가 사는 미시간 기준으로는 오전 8시예요. 그래서 시차를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. 한국은 좀 다소 늦은 시간이고 미국은 좀 다소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, 오셔서 대인관계에 관한 뭐 다양한 대처 방법, 매뉴얼들 이렇게 같이 나누고 삶의 지혜를 서로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되실 거예요, 아마. 방법은 줌 미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고요. 이 접속에 관한 내용은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 놓겠습니다. 그거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. 근데 저의 경우를 보면은 정말 따로 이렇게 목적성 있게 만나서 대인관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좀 좋은 방안을 생각하거나 이루기가 힘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썬들 있어? 새로운 물고기를 사서 어항을 조금 다시 꾸몄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보고 있는 중이고, 도리는 이제 여름이가 저한테 애교 부리는 걸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. 원래 도리가 먼저 저한테 만져달라고 이러질 않거든요. 이런 적이 없었어요. 제가 만지는 거지. 근데 요즘에 자꾸 도리가 들이대요. 만져달라고. 제가 봤을 때 여름이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. 도리야, 여름이한테 배웠어? 만져달라고 하는 거? 만져달라고. 만져달라고.
이 영상은 지난주에 있었던 춘기 밴드 공연 영상이에요. 근데 제가 이런 공연을 갈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왜 국가마다 국민소득의 차이가 있잖아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 뭐 5만 달러인 나라와 그다음에 뭐 3천 달러인 나라에는 차이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꼭 금액 차이가 아니라 소득의 차이가 아니라 잘 사는 선진국들은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쌓여진 그런 사회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음악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런 수준의 공연장을 갖춘 학교를 한 군데 봤어요. 그게 체드윅 국제학교거든요. 인천 송도에 있는 거. 근데 그때 학교 투어를 할때 그 학교 직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이 규모는 브로드웨이의 사이즈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라고. 그래서 와, 역시 또 비싼 학교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미국에 와서 좀 놀란 게 공립학교 고등학교들이 다 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. 그냥 공립이 사립이 아니라. 예,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준이 이런 거를 접할 때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일단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이 아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의외의 부분에서. 그리고 저는 약간 저희 앞집 해나 아줌마가 고등학교 때 재봉틀을 학교에서 배웠대요. 저는 그것도 되게 놀랐어서 앞집 아저씨가 너 재봉틀질 할 줄 아냐? 그래서 저 약간 그런데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못한다고 이제 그랬는데 막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안 배웠냐고.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왜 배우냐고 그랬더니 그 옛날에도 재봉틀을 가르쳤었나 봐요. 근데 저 고등학교 때는 바느질 배웠거든요. 이렇게 스티치하는 거. 아무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좋은 품성의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이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.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제반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. 자, 아무튼 이 음악 수업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. 요거는 그 지역 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봐주는 거예요. 아이들이 이제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해주고 봐주고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.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. 그러니까 뭐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다 관심을 갖는 거죠. 예. 모든 선생님들이, 모든 지역 어른들이. 그래서 이런 경험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좀 좋게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술이 암만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의 혁신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서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기술은 사실 그런 거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스티븐 잡스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.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면 나는 이 일을 그만두겠다. 대부분 또 미국의 CEO들이 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해요. 그러니까 지식이나 기술이 사람의 어떤 존재보다 앞서게 되면은 그거는 유해한 지식과 기술이 된다.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재를 양성할 때 항상 공부 잘하는 똑똑한 그런 아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거, 인간에 관한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품격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모든 만남이 혹은 모든 존재가 교육에 선행한다고 그러잖아요. 교육을 하기 앞서서 만남이 우선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,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, 이런 관계,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이쪽 교육을 보고서 좀 느끼고 있죠. 근데 물론 저희는 그렇게 교육 경쟁이 과열된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서부나 동부는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. 도시 이런 데는.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옛날 친구랑 했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, 그렇게 키우는 거 다 좋지. 좋은데 진짜 착하게만 크면 어떡하냐. 공부 못하고.
근데 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. 그러면 공부는 잘하는데 못되게 크거든요. 되게 못되게. 예, 아무튼 저는 애가 셋이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에휴 다 자기 밥벌이는 하겠지. 그럼 됐지 뭐. 그리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저보다는 나아요. 어쨌든 저의 현재 상황보다는 얘네들이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. 얼마 전 채이가 저희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. 자기의 드림 스쿨이 하버드라고 해서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아니 네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그래서 자기의 장래 희망이 의사라고. 그래서 이제 그 채율이랑 채린이가 야 너 공부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가. 그게가 쉬운 데가 아니야. 그랬더니 이제 채이가 그러더라고요. 나 이제 4학년이야. 시작하면 돼. 아무튼 뭐 교육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저도 진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애들을 신경 쓰고 챙겨주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항상 너무 좀 심적으로 힘들고 괴롭습니다. 애 셋도 진짜 버벅거리면서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막 이제 개까지도 막 키우다 보니까 아주 그냥 총체적인 난국입니다. 빨리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서 애들한테 좀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될 텐데. 아무튼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시는 분들 북클럽 참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